안녕하세요. 저는 40 초반의 여성이자 서초구에 살고 있습니다. 나름 성공한 사업가이자 딸 하나, 아들 하나 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법한 사람이지만 단 하나, 남편 놈이 그 모든 행복을 상쇄시킬 만큼 커다란 똥을 투척했습니다. 분명 결혼 전에는 누구보다 자상하고 가정에 충실할 줄 알았던 남편은 당시에 저희 친정엄마의 오래된 벗의 먼 친척이기도 했는데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인간성 하나는 좋다며 계속해서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조르는 통에 시집을 보낼 생각이 없었던 저희 엄마는 결국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정년기도 아니었고 30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남자 쪽도 나이가 많다며 만나자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맞선 아닌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첫 만남부터 저는 남편이 별로였거든요. 입고 나온 옷 모양새도 그렇고 회사원이라고 했는데 흔한 와이셔츠 하나 반듯하게 입고 나오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 티를 팍팍 냈죠. 근데 이 남자 생각보다 쉽게 포기를 안 하더군요. 제가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부터 제게 줄기차게 연락을 해오는 것은 물론 출근 시간 맞춰서 꼭 집 앞에서 기다리곤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는 저를 위해서 도시락까지 싸우더라고요. 맛이 문제가 아니라 정성이 가득한 그 도시락 보고 넘어가지 않을 여자 또 누가 있을까요? 이 남자라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남자라면 뭐든 잘할 것도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만 끔뻑 넘어가고 말았죠. 그게 다 그 인간의 얕은 술수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그와 사귀기로 약속한 날, 그는 저를 위한답시고 아주 커다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꼭 프로포즈처럼 카페를 통으로 빌린 이벤트에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에게 단단히 코가 꿰어버렸고 사귄 지 이듬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제 인생은 늘 평탄하리라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만큼 제게 잘해주는 남자는 없다고 생각했고 신혼 초에는 남편도 제게 결혼 전처럼 잘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어디에서나 복병은 있기 마련이라고. 그것이 바로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억척같이 아들을 키워온 보수적인 분이셨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바로 제 남편이었으니까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죠. 아직도 처음 어머님을 뵙던 날이 기억나는데요. 저를 향해 대뜸 가시돋친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자란 모름지기 부엌을 지켜야지.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한답시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녀? 어머님, 요즘 여자들은 안 그래요. 다들 자기 일 있고 커리어가 있어요. 어머님도 성화 씨 키우면서 안 해본 일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거고. 성환이가 돈을 못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너는 그냥 집에서 얌전히 살림만 하는 게 어떻겠니? 엄마, 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그래.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나? 여자가 밖에 나돌아다닌다고 우리 새끼 밥 한 끼 못 챙길까 봐서 그런다. 내가 성환이 키우면서 아무리 없이서라도 새벽부터 일어나 매일 새로 한 밥 지어 먹였다. 다른 건 못해도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한다. 알았지? 네? 매일 새로 한 밥이요? 그래. 성환이가 입이 까다로워서 압력솥 때 막 한 밥 아니면은 잘 안 먹어. 그리고 국에 꼭 있어야 하니까 아침에 국 하나씩은 끓이고. 그게 대단히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안 그러니?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일이 직장인처럼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요. 그날 엄청 늦게 끝나는 날도 있는데 그런 날은 성아 씨도 이해해주기로 했거든요. 매일 새 밥은 못 해주더라도 최대한 노력할게요. 땡! 어디 시어머니 말하는데 토를 달아 달길? 엄마, 괜히 열내지 말어. 윤조이가 알아서 다 한다고 했어. 뭘 그런 거에 화를 내고 그래. 얘 말하는 본새 좀 봐라. 너 얘랑 결혼했다간 네가 잡아먹히기 십상이야. 아이, 아니라니까는. 남편은 어머님 앞에서 쩔쩔 매더군요. 하긴 홀로 되셔서 키우느라 늘 벅차하셨을 테니까 그걸 보고 자란 남편이 효자가 안 될 순 없겠더라고요.
늘 친구들이 효자랑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기에 이 결혼은 이대로 엎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든 말든 상관없다며 어차피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아침 챙겨 먹었는지 엄마가 어떻게 알 거냐며 네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도 자긴 찬성이라고 요즘 남자 혼자 벌어서 어떻게 편히 살겠냐고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니 저도 그에게 믿음이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어떻게 아실 거며 설령 아시게 된다 하더라도 남편이 잘 감싸주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제 잘못된 판단이었죠. 왜냐면 어머님은 결혼 후에도 뜬금없이 연락을 하셔서는 오늘 아침은 뭐 해 먹었냐고 기습적인 질문을 해오셨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엄청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식단표 하나를 어디서 뽑아와 놓고서는 하나씩 읊어드렸습니다. 정말 뛰는 시어머니 위에 나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왜 이렇게 놀라냐? 연락 안 하고 찾아오니까 표정이 아주 볼만하네. 아니요, 지금 막 출근하려던 참이라서요. 네가 네 사업 하는데 좀 늦게 가면 어때? 일단 이리 좀 와봐라. 네, 어머님. 긴장감으로 인해 숨이 바짝 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머님은 마치 본인 집처럼 거실을 지나쳐 부엌으로 가시더니 요리 흔적이 없는 깔끔한 가스레인지 위를 훑어보시고는 냉장고를 여시더군요. 아차 싶었습니다. 오늘 감자채볶음인가 뭔가 했다며? 어째 안 보인다? 오이 소박이도 놨다더니 없고. 어, 냉장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잘 안 먹어서요. 딱 먹을 만큼만 했거든요. 그래? 네. 그런데 어째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오냐? 하다못해 감자 껍질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건 솔직히 말해라. 성환이 밥 해준 적 없지?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아예 해준 적 없는 건 아니에요. 어제는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아침에 못 일어났거든요. 그럼 서방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눈도 안 떴단 말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됐다.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내 속만 썩지. 지 좋다는 애 다 놔두고 너랑 결혼할 때부터 내가 반대를 했어야 하는데. 어머님, 그 말씀은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랑 결혼한 건데 저 좀 예뻐해 주시면 안 되나요? 예쁜 파들짓을 해야 예뻐하지. 됐다. 그렇게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서러운 적은 없어요. 그래도 집에서 곱게 자란 딸이라 누군가한테 잔소리 한번 제대로 안 듣고 살아왔는데 같이 일하는 처지에 왜 남편 밥 안 차려준 걸로 혼이 나야 하나요? 진짜 억울하고 서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도 나가지 않고 울고 있는 저를 퇴근 후에 발견한 남편도 깜짝 놀라더군요. 제가 서름을 쏟아내자 한참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그랬어요. 아기를 갖자고요. 아기를 낳게 되면 어머니의 관심도도 당연히 손주에게로 쏠릴 거고 그렇다면 제게 더 이상 나쁜 소리 안 하실 거라면서요. 남편의 말이 황당하긴 했어도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대한 가족 계획을 어머님 때문에 신속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도 결혼했으니 언젠간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어서 그 의견에 반대하진 않았고요. 아이는 얼마 있지 않아 생겨 남편을 꼭 닮은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육아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은 올스탑 됨은 물론이고 아이를 봐준다고 하셨던 시댁이나 친정에도 아이를 맡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낳아보니 아이가 너무 예쁘고 이런 아이를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 아닌 다른 이에게 맡길 수는 없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어머님 소원대로 집에 들어앉게 된 거죠. 그렇게 1년, 둘째가 생기면서 또 1년, 아이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 키우다 보니 도합 3년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리는 재롱도 보고 남편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나름 보람되었지만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남편 놈이었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제게 애정을 줬던 남편이 아이를 낳고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회식도 잦아지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린아이 둘을 케어하기에 벅찬 하루였는데 남편까지 늦게 들어오자 저도 너무 지쳐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영원히 부엌대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일단 친정엄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어린이집을 보내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아프거나 할 경우 엄마가 봐주셔야 할 것 같다고요. 엄마는 흔쾌히 그래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집에 있는 걸 누구보다 마음 아프게 생각한 건 바로 엄마였거든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제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의류업을 하고 있었는데 열과 성을 다 바친다고 해도 의류업이란 게 지속성이 없으면 망하기 일쑤거든요. 게다가 전 3년이나 쉬었으니 같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다시 할 수는 없었죠. 전 계획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누구보다 가장 핫할 만한 아이템을 기획하고 사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의 다툼은 당연한 것이었죠. 남편은 왜 집에서 애나 보지 갑자기 다시 일은 하겠다고 나서냐며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결혼 4년 만에 남편은 완전히 다른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인간의 본 모습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는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도대체 왜 일은 다시 하겠다고 난리야? 누가 돈 안 벌어다 줘서 그래? 당신은 몰라. 남편한테 돈 받아 쓰는 거랑 내가 버는 거랑 얼마나 거리감이 다른지. 누가 너 눈치 보게 해? 돈 못 쓰게 하냐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아무튼 난 일 시작할 거야. 엄마한테도 다 부탁해놨고. 뭐가 문제야? 그래. 나한테 의논 없이 네 맘대로 정한 일 어디 마음대로 해봐. 왜 이렇게 변했어? 원래 같으면 당신 내가 하는 일 존중한다고 열심히 해보라고 해줬을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왜 어머님이랑 똑같아? 내가 뭐가 변했다고 그래? 남편은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 성질을 잔뜩 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도 더 이상 그에게 말을 하긴 싫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말하길 얼마 벌지도 못할 거 뭐하러 일을 해서 사서 고생이냐는 생각이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번엔 자신이 있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았거든요. 모든 사업이 제 마음처럼 될 리가 있나요? 저도 첫 술부터 배부를 거라곤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은 진짜 잠도 줄여가며 열심히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이 지나자 놀랍게도 매출이 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활을 건 결과였죠. 그 뒤부터는 승승장구였습니다. 역시 제 선택은 옳았어요. 그렇게 굳고 반대를 하던 남편도 그때부터는 제 일에 찬성을 하더군요. 안 입고 할 땐 언제고. 돈 벌어와 주니 입이 귀에 걸리는 걸 보고 솔직히 정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낳고 제게 해준 거라곤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생하는 마누라한테 잘해줬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댁엔 뻔질나게 다니면서 친정의 가장소리는 단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입니다. 아이들 봐주는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 번 한 적 없고요. 결혼하고서 남자들은 다 효자가 된다고 하던데 일찍부터 효자였던 우리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아주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아들 노릇을 하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님은 기세가 등등해져서는 난리도 아니셨고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 어머님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아이들 아빠니까 참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진작에 잘라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연을 쓰게 된 대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제게 상의 한마디 없이 사표를 쓰게 된 건데요.
이 얘기를 들은 날 저는 진짜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뭐, 뭐라고? 사표를 써? 아니, 생각해보니까 당신 사업도 잘 되고 나도 회사에 계속 틀어박혀서 키보드나 두드리고 있는 거 비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관뒀어. 그렇다고 상의 한마디 없이 회사를 관뒀다고? 당신도 내 상의 없이 사업 시작했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뭐가 달라? 그게 그거지. 그리고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회사를 관뒀겠어? 나도 다 계획이 있는 남자라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이요?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최고라며 늘 고과 점수를 낮게 받은 사람 중 하나였어요. 열심히 일 좀 하면 안 되냐고 말해봐도 네가 회사 생활을 알기나 아냐면서 오히려 꼽주고는 늘 술자리에만 열심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제 사업이 잘 되니 옳다쿠나 하고 관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의 속셈을 모르는 바 아니기도 했고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답시고 설치는 꼴을 봐야 하는 것도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뭔데? 그건 차차 생각해봐야지. 계획을 세워두긴 했지만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는 건 아니잖아. 너만 봐도 그래. 원래 하려던 거 관두고 다른 일 시작하면서 잘 됐잖아. 그러니까 계획도 함부로 세워두면 안 된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시다. 아이돌 아빠로서 너무 책임감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남자만 돈 벌어라는 법 있어? 너도 있잖아. 지금은 네가 잘 버니까 네 돈으로 생활하고 나도 사업 시작해서 돈 벌기 시작하면 되는 거지. 너 진짜 너무 옛날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거 아니냐? 요즘은 남자 여자 가장 따로 없더라. 알지. 나도 당신이 계획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의 퇴직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 안 했겠지. 근데 당신은 계획도 없는 사람인 건 물론이고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직장을 관뒀잖아. 보통 아이를 가진 아빠가 혼자서 일을 결정하진 않지. 그건 부부로서의 예의인데 당신은 그걸 무너뜨린 거잖아. 나 혼자 결정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물어보고 한 거야. 뭐, 뭐라고? 엄마도 사업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얼마든지 해보라고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어. 어이가 없다. 당신 나랑 결혼한 사람이야. 근데 아직도 어머니께 모든 걸 상의해? 원래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잖아. 우리도 다 조상의 지혜를 받고 살아오고. 근데 엄마 조언 받는 게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네가 더 이상하다. 정말이지? 말이 통하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님 원래부터 이랬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전자나 후자 전부 결혼을 후회하게 만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아파와 더는 그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오히려 후련한지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는 늦게 귀가한 남편은 자연스럽게 빈방에 가서 잤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각방 생활이 시작되었죠. 냉정하고 쌀쌀한 관계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죠. 물론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가 왜 말 한마디 하지 않냐고 물어오기 시작했죠. 저는 늘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이자 좋은 가정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려 했으나 남편은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도 쌀쌀 맞았습니다. 결국 제가 포기하고 말았죠. 저 혼자 노력해서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요즘 일이 바빠 생각이 많으신가 보다 우리가 이해해드리자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던 남편은 아침나절 내내 늦잠을 자다가 오후 늦게나 되어서야 배를 긁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출근하느라 바쁠 때조차 한 번을 도와준 적이 없었죠. 그렇게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퇴근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아이들 저녁을 해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불쑥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 좀 받아라.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애비가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집에서 잘 못해 먹이는 건지 원. 그래서 보약 한 채 쥐어왔다. 아, 그러셨구나. 너는 집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냐?
성은이 얼굴 좀 봤어? 애가 죽도 못 얻어먹은 얼굴을 하고 다니더라. 서방 가서 좀 차라랬더니. 요즘 집에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성환 씨인데요. 늘 늦게까지 게임이나 하고 있다가 늦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한답시고 나가서는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푸석할 수밖에요. 뭐? 그럼 사업한다는 애가 술도 마시고 그래야지. 그거를 흉을 봐? 사실 사업이랑 술은 아무 상관없거든요. 저를 보세요. 저 술 한 잔 안 마시고도 잘 꾸려 나가잖아요. 아이고, 또 시어머니한테 말하는데 따박따박 대들지. 내가 이래서 여기 오기가 싫다. 너랑 입씨름하는 거 골치 아파서. 꼭 말다툼하다가 밀리면 본인 신세 한타만 늘어놓는 어머님의 패턴은 제가 모를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더 듣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일단 어머님을 소파에 앉혀두고 아이들을 씻기고 잠옷으로 갈아입힌 뒤 굿나잇 키스까지 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서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 여기 앉아봐라. 네, 말씀하세요. 내가 굳이 너한테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부모가 뭐라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어야지. 나 다음 주에 이사 가게 됐다. 네? 이사를요? 어디로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멀리는 아니고 옆 동네 아파트. 거기 조망도 좋고 새로 지은 데라 괜찮더만. 아, 그게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님 지금 사시는 아파트 팔아서 마련할 수 있으셨어요? 아서라, 내 갖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된다고 그 아파트를 사겠어. 그래도 성환이가 회사 일을 오래 했잖니. 남들 10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으로 다 사업 시작한다고 하더만 성환이는 그 돈으로 내 집을 사줬다. 뭐라고요? 뭘 이렇게 놀라고 그래? 아들이 엄마 집 사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성환이가 그 돈 보태주는 바람에 내가 새 아파트 들어가게 됐지 뭐냐. 그러니까 이사 오는 날에 걸레나 좀 들고 와서 바닥이나 가구 좀 닦아라. 이삿짐 센터에서 어련히 알아 해주겠지만 그 사람들 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사는 집은 아무래도 내가 청소해야 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성환 씨가 퇴직금을 어머님 드렸다고요? 그래. 근데 뭘 그렇게 얼빠진 얼굴을 하고 그러냐? 아니에요. 좀 놀라서요. 놀랄 것도 없다. 어차피 사업 시작하면서 벌 만큼 벌 텐데 나중에 해드릴 거 지금 해드리고 싶다고 하더라. 성환이가 이렇게 효자요.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남편 만나 데리고 사는 너도 참 복받은 거다. 성환이가 도박을 하기라니 바람을 피기라니. 세상에 이런 남자 잘 없다. 그러니까 성환이 밥 굶기지 말고 잘해 먹여. 알았어?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만 칼난다. 어머님이 본인 할 말만 다 뱉으시고 집을 나가실 때까지도 저는 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 거죠? 남편이 제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둔 것도 가만히 두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야 마땅한 일인데 이번엔 퇴직금까지 저 모르게 어머님 드렸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머리가 펄펄 끓으니까 심장은 싸늘하게 식더란 말입니다. 저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저는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남편을 기다렸죠. 새벽 2시. 남편은 역시 술에 취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이, 불 꺼놓고 잠도 안 자고 왜 이러고 있어? 깜짝 놀랐네. 뭐? 놀라? 나보다 더 놀랐을까? 뭔데? 너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진짜 집구석이라고 들어오면 따뜻하게 반겨주지는 못할 망정. 맨날 마누라가 파가지만 박박 긁으니 숨통이 막혀 살 수가 있어야지. 당신 퇴직금 어떻게 했어? 퇴직금? 그거 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밤에 이러고 있는 거냐? 참 어이가 없었어. 어떻게 했냐고? 엄마 올해는 아파트에 사시니까 내가 보기가 안쓰러워서 집 마련하시라고 보태드렸다. 왜? 내 퇴직금으로 사드린 거니까 불만 없지? 어이가 없네.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 돈을 어머님한테 드릴 수가 있어? 야, 막말로 내가 헌실해서 내가 회사에서 받은 돈인데
너한테 허락받아야 할 이유 있어? 내가 우리 엄마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건데 너한테 보고해야 하냐고. 그래? 나는 내가 버는 돈도 10만 원 단위 넘어가면 당신한테 꼭 얘기하고 쓰는데 하다못해 아이들 학원비며 매달 나가는 고정비도 공유하면서 살림하는데 다른 돈도 아니고 퇴직금 같이 큰 돈을 아무 얘기도 없이 어머님 드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유세 부려? 나 돈 못 벌고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우스워 보이냐고. 누가 어머님 드린 것 가지고 뭐라고 해? 나한테 얘기해 줄 수는 있는 거잖아. 당신 혼자 사는 집이야? 우린 부부야. 부가 그 큰 돈을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 게 말이나 돼? 너 참 사람 이상하게 만든다. 그래, 내가 너한테 말 한마디 안 했다. 말하면 네가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랬어. 왜? 솔직히 너 돈 좀 번다고 요즘 유세가 장난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남편이 하는 일에 마누라가 뭐라고 왈가왈부하는 거 아니야. 너 예전 같으면 쫓겨났어. 그거 알아? 내가 언제 당신한테 유세했어. 11시까지 자고 있을 때도 한마디 안 했고 사업 한답시고 제멋대로 일 그만뒀을 때도 여러 말 하지 않았어. 괜히 하고 싶은 얘기 더 했다가 싸움 날 것 같아서 그냥 참았던 거야. 근데 뭐라고? 쫓겨나? 네가 날 무슨 수로? 그냥 하지 그랬어. 와, 진짜. 무슨 말을 어떻게 했을지 아주 겁이 난다, 겁이 나. 사람 들들 볶아서 못 살게 만들 작정이었겠지. 당신 같은 인간하고 인간다운 대화를 하려고 했던 내가 잘못이지. 술도 많이 마신 것 같고 늦었으니까 이만 차. 왜 들어가? 나랑 얘기하자며. 얘기해. 너 무서울 거 하나 없는 인간이야. 그럼 일 그만두고 한 달 동안 당신이 뭘 했는지 말해. 내가 그동안 입 다물고 사니까 무슨 보살인 줄 아나 본데 당신이 그러고 나가서 쓴 카드비가 얼만 줄이나 알아? 아이씨, 치사하게 술값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겨우 한 달 쉬었다. 한 달 동안 사람들 만나고 취미생활 좀 했다. 그동안 10년을 넘게 직장생활하면서 힘들었는데 이 정도 일탈도 못해? 우리가 둘뿐이야?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데 유부남이 일탈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해? 그건 여유가 있을 때야 하는 얘기지. 여유가 있지. 왜 없어? 너 한 달 매출만 해도 몇 천이나 되잖아. 솔직히 나 안 벌어도 살만한데 네가 언제까지 잘 보고 살지 모르니까 나라도 사업 확장할 생각으로 해서 그만둔 거잖아. 넌 내가 무슨 생각인지 하나도 모르지? 그래, 모르겠지. 서방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니까. 그럼 퇴직금 어머님 집 사드리고 남은 돈 하나 없을 텐데 사업은 무슨 돈으로 할 거야? 자본이라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당연히 네 돈으로 해야지. 뭐? 마누라가 남편 사업하는데 그 정도는 보태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한테도 사실 힘든 돈 아니잖아. 한 달에 몇 천씩 턱턱 버는데 사업 자금 정도 못 해주겠냐고. 사실 내가 엄마 집 사드린다고 하기 전에 네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어 봐. 엄마가 아주 기뻐서도 업고 다녔겠다. 너 진짜 어떻게 바로 한번 내다보고 사냐? 인생을 멀리 봐야지. 말 다 했니? 말 다 했지. 아휴, 피곤하다 피곤해. 나 이만 잘 테니까 깨우지 마. 알았어? 자기 할 말만 하고 자러 들어가는 꼴을 보니 어머님이랑 다를 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 인간이 어머님이랑 완전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죠.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저런 인간 100트럭을 갖다 줘도 다 반품해버릴 텐데요. 예전에 제 자신에게 무척 화가 났지만 사랑하는 아이들 얼굴 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이 악물고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인간하고 더 사는 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을 아빠라는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전부 부정적인 것들 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렇게 살 바에는 아빠가 없어도 저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건 역시나 어렵더라고요. 드라마나 뉴스에 보면 다들 이혼도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꼴 보기 싫은데 아이들 생각하면 저런 아빠라도 명목상 아빠라고 존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들에게 SOS를 쳤어요. 부모님의 지혜를 빌리고 싶었죠.
엄마는 제 말을 한참이나 듣고 계시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사실 아이를 낳고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된 다음부터 엄마는 계속 이혼을 권유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봐주신다며 저희 집을 자주 방문하시면서 엄마가 얼마나 많은 못 볼 꼴을 다 보셨겠어요. 남편이 아빠로서 할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걸 엄마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참으셨답니다.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제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일도 자리 잡고 아이들도 클 만큼 컸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이 서방이 앞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혹시나 사업이 안 되면 또 너한테 기상하게 될 텐데. 그럼 너 불쌍해서 어떻게 하니? 엄마는 죽어라 이래서 남편 뒷바라지만 하는 그런 마누라로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엄마, 이혼을 생각할 때 엄마 아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엄마 아빠한테 불효녀 될까 봐. 이 애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린 언제나 네 행복만 바란다.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고마워. 이혼 결심한 김에 이서방. 아니 그 인간 뒤통수를 크게 갈겨주고 와라. 그동안 내가 애들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알았지? 그동안 너 당한 거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그리고 사돈도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알지? 그건 걱정 마. 내가 이 마당에 잔소리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어? 저는 부모님께 큰 소리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 집이 꼭 텅 빈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일을 휴대폰으로 처리하고는 커튼을 걷어 밖이 환히 보이게 했습니다. 집 안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게 저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그리고 저를 위한 요리를 시작했죠. 늘 남편 밥에만 신경 쓰고 사느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냉장고를 탈탈 털어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고 예쁘게 사진도 찍은 뒤에 맛있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다 끝냈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오늘이 자기 제삿날인 걸 아는 모양인지 평소와 달리 유달리 시간이 빠르다 싶더니 역시 어머님과 함께였습니다. 오히려 잘 됐죠. 오셨어요? 뭐야? 집이 왜 이렇게 썰렁해? 애들은? 애들은 엄마 집에 있어요. 에? 아니 근데 왜 넌 여기 있고? 꼭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건 그렇고 저녁밥은 해놨냐? 밖에서 느끼한 것만 먹었더니 속이 느글거려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 나도 시원한 소고기 묵국 먹고 싶어. 저녁이요? 전 이미 먹었는데. 뭐? 벌써 먹어? 그래, 밥 좀 차려봐라. 없는데요? 뭐? 없어? 네, 밥도 반찬도 국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다 먹어버려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남편은 부엌 크루거라가 냉장고를 확 열어 제끼더니 어이가 없는 얼굴로 뒤돌았습니다. 냉장고에 왜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너 같은 쓰레기한테 먹일 게 없어서. 뭐라고 했냐 지금?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잘해야 하거든요. 저희 아파트 분리수거가 워낙 까다로워서 오늘 꼭 내놔야 해서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 뭐 잘못 먹었어? 잘못 먹긴 아주 잘 먹었는데? 오랜만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서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 완전 배부르고. 얘가 지금 우릴 놀려? 밥 못 먹고 왔다고 하니까 지 혼자 쏙 빼먹고 배부르다고 해? 아이고 어이없어라. 놀리다뇨. 제가 그럴 주제가 되나요? 너 왜 이래? 그동안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가장 뒷바라지 했더니 하나밖에 없는 남편 오면 직장도 퇴직금도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사는데 제가 그럴 주제가 되겠냐고요. 너 진짜 미쳤어? 엄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미쳤어. 단단히 미친 김에 한 소리 할게. 어머님,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겁니다. 뭐라고? 이혼? 얘가 지금 이혼이라고 했니? 네, 이혼이요. 제가 왜 그동안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인 이혼을 생각 못했는지 바보 같더라고요.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너 이혼이 뭔 줄이나 알아? 무슨 이혼이 장난이냐고.
장난 아니지. 그래서 애들도 엄마한테 맡겨놓고 허락도 받아오는 길인데? 이혼은 안 된다. 왜 이혼을 해? 애까지 둘이나 낳아서 살고 있는 판에 이혼이라니? 어머님, 손녀도 애 셋은 낳았어요. 저는 아직 둘밖에 안 낳아서 멀리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몸이거든요. 아쉽지만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호구가 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듣더니 이 말을 감싸지고 쓰러지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남편이 그런 어머님을 감싸더니 제게 호통을 쳤어요. 당장 그 말 취소하지 못해? 엄마 앞에서 할 말 못할 말은 가려야지.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당신 나한테서 사업자금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이제 정신 차리는 게 좋을걸? 애들은 어쩌려고?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그걸 말이라고 해? 아빠 역할은 하나도 못한 사람한테 양육권을 넘길 순 없잖아. 게다가 지금 당신은 돈 한 푼 없는 백수일 텐데. 윤정아, 우리 이성을 갖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 돼.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하면 되겠니? 어머님,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하셨죠? 저는 남자든 여자든 계급을 나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워낙 강건하시니까 대충 그 장단에 맞추려고 노력은 했어요. 왜냐면 이 인간이 어머님보다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애를 낳아보니 아니더라고요. 어머님처럼 지독한 가부장적 태도를 가진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꼭 이 인간 뒤통수 제대로 쳐줘야지. 근데 이 사람은 반성은커녕 회사까지 관두고 제 돈에 빌부터 살 궁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전 다짐했어요. 아, 인간은 고쳐 쓰지 못하겠구나. 그냥 포기하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혼입니다. 아이고, 안 된다, 안 돼. 이혼은 안 된다고. 그래,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내가 엄마한테 멋대로 퇴직금으로 집 사드려서 화났어? 그래, 이해해. 집이야 일단 팔아서 다시 예전 집으로 옮기면 퇴직금은 건질 수 있을 거야. 그럼 되지 않겠어? 겨우 퇴직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난 이미 당신한테 요만큼 남은 정도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더 이상 구차하게 매달리지 마. 내가 잘못했다. 성환이가 무슨 죄겠어. 다 내가 시켜서 그런 거다. 집도 내가 사달라고 졸랐어. 그래서 그래. 그럼 더 싫은데요? 어머님 꼭두가시밖에 더해요? 결혼도 한 남자가 줏대 하나 없이 그게 뭐예요? 윤정아, 제발 내가 잘할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술? 술도 끊을게. 안 마시면 되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쉬운데 그동안 사람 속을 그렇게 태웠던 거야? 아쉽지만 늦었어. 난 오늘 이 말하려고 온 거니까 이만 갈게. 이혼 신청서는 돌아가서 보내줄게. 안 돼! 이렇게 가면 어떡해? 안 된다, 안 돼. 빨리 윤정이 붙들어, 이놈아! 아무리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전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어머님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이혼 서류를 보냈고요. 물론 남편은 이혼에 완강히 반대했죠. 하지만 그조차도 얼마 가지 않아 결국 이혼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은근한 압박 때문이었죠. 이제야 자기 잘못을 깨달은 그 인간은 저희 아버지 앞에서 손이 닳도록 무릎 꿇고 빌었다고 했어요. 그래봤자 이미 나쁜 놈으로 낙인 찍힌 이상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요. 지금은 이혼을 하고 아이들과 아직 친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새로 아파트를 계약한 상태인데 솔직히 부모님을 같이 모셔가고 싶어서 협상 중에 있어요. 협상이 무사히 잘 되면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사업하는데 온 신경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남편이 줄기차게 찾아오는데도 신경을 쓸 틈이 없답니다. 이제는 그런 버러지 같은 인간 신경 쓸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뭐 건너 들은 얘기로는 사업한답시고 집담보를 해서 큰돈 빌려서 설치더니 그조차도 망하고 술만 마시고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나타나는 날에는 거기를 걷어차주려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똥을 투척한 인간이 사라지고 나서 저는 비로소 행복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고 살 땐 자신이 참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여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숨통이 막히는 것 같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고 제 인생도 앞으로 술술 잘 풀리길 바랍니다.